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5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보시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레인지는 이 빨간색 레인지일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파란색 가운데 있는 파란색 레인지까지 쭉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갭 하락해서 시작을 했다가 여기에서 지지받고 323.41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다운 트렌드 라인에 딱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월요일까지만 보면 여기서 보여줬던 그 지지 저항선이 딱 맞아 떨어진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갭 상승에서 시작을 했다가 다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안쪽으로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서 컨펌이 되나 싶었는데 컨펌이 되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온 상황이었고, 오히려 수요일에 갭 상승하면서 여기서 좀 내려왔었지만 상승으로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목요일에 도지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빠져내렸습니다. 그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빠져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다운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는 저항선으로 작용했지만 여기에서는 지지선으로 작용했고, 심지어 이 밑에 있는 327점 라인에서도 이중으로 더블 지지를 받아서 살짝 오른 상태로 장이 마감됐습니다. 그런 상태로 끝났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멘텀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다시 한번 걸쳐 내려왔고, 파란색 라인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 더블 지지마저도 뚫고 내려온다면 더 빠져서 내려올 모멘텀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깨지면 323.41 라인도 무시하고 더 다시 내려와서 이 빨간색 라인까지 빨리 닿아버릴 가능성이 있고요. 뭐 한 20-30% 되겠죠? 그런 퍼센테지는 확률이. 그런데 여기서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다시 이 위쪽에서 형성이 돼서 이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까지 닿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늦으면 이 빨간색 라인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한 70%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쪽에서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강한 하방 모멘텀이 있다면 이 두 개의 강력한 지지선 뚫고 내려와서 더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플 볼게요. 애플 보면 애플도 여기서 보시면 지난주에 여기까지 쭉 올라가서 빨간색 라인까지 닿고 장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파란색 라인에 닿았던 것처럼 닿았고, 여기서는 갭 상승으로 시작하지 않고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월요일에는 그래도 이 위에 있는 그 그린 라인까지 가려고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갭 하락하고 화요일에 결국 이 그린 라인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린 라인에 뚫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갭 하락해서 갭도 아니죠. 뭐 여기 이 근처니까 비슷한 프라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내려가서 빨간색 라인도 닿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았죠. 이틀 연속 저항을 받았는데도 모멘텀이 아직 살아 있어서 목요일 날 뚫고 올라갔지만 도지 만들면서 여기에 어떤 저항이 있다는 걸 보여줬죠. 182.94 라인까지 가지 않고 무슨 다른 여기에 있는 이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이건 되게 약하죠. 뭐 다른 데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어떤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일단은 여기에서 멈추고 금요일 날 다시 빠져내려와서 그린 라인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뚫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상승 모멘텀이 일시적으로라도 내려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아직 이게 어떤 그 레인지 무브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않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을 그려주는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그려주고 이 트렌드 라인과 이 빨간색에 있는 이중 지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서 이 그린 라인을 다시 공격하거나 두 번, 세 번 지금 세 번 공격했는데도 완전하게 뚫어서 컨펌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이 그린 라인을 뚫으려고 시도는 하겠지만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 닿기 때문에 드디어 여기서 힘을 받고 올라가면 그린 라인을 뚫고 컨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182.94 그 레벨도 뭐 그렇게 스트롱하게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죠. 지금 어디서 왔는지 전고점이 굉장히 강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뭐 여기 정도에서 한번 힘 받은 정도고 여기서는 갭 하락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힘을 못 썼고 여기에서 저항선으로 쓰였었고요. 한번 여기랑 여기랑은 여기에서 지지선으로 쓰였네요.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182.94 라인도 아주 강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삼각형 안에서 장이 이루어질 확률이 일단 높다고 보고요. 이것을 뚫고 내려온다고 하면 이 빨간색 그리고 이 오렌지색은 조금 이 핑크색하고 빨간색보다는 약해 보이고요. 이 핑크색은 나름 강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초록색이 있어서 쉽게 이렇게 한 번에 쑥 내려오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 삼각형 안쪽에서 일단은 장이 형성될 것 같고 내려오게 되면은 쉽지 않게 조금씩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거나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갈 지지선들이 굉장히 많은 지뢰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안쪽 뭐 180에서 182.94 이 정도에서 장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게 되면 요 스트롱한 182.94 라인 조금 뚫고 올라가면은 186.99까지 어떤 큰 무리 없이 한 번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게요. 다음에 알파벳 볼까요? 알파벳은 상승세가 다른 주식들하고 조금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쭉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월요일에도 치고 올라가서 이 핑크색 라인 핑크색이 아니죠. 이게 하늘색 라인까지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뚫고 올라가서 화요일 날 도지하고 이전에 있던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처럼 1, 2, 3 공격했는데도 쉽지 않았는데 다른 주식들이랑 다르게 수요일에 컨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고 올라가서 로컬 고점 새로 만들었고요. 하지만 바로 갭 상승하자마자 목요일 날 빠지고 금요일 날 빠지고 하면서 다시 하늘색 라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지난주 종가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고만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게 주봉을 보게 되면 니들이 굉장히 긴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다시 치고 내려오는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도 닿진 않았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지지받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도 돌파가 된 상황이죠. 근데 컨펌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펌이 되거나 아니면 할 것 같은데 일단 이 하늘색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지선이 얼만큼 작용하는지 그래서 이 지지선을 뚫고 더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이 파란색 레인지까지 쉽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그 하늘색 레인지 밑에서 하늘색 그 상한선 밑에서 다시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워낙 하늘색 이 프라이스 레벨이 좀 강한 편이라서 그래서 이거 아래쪽에서 좀 장이 형성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가능성은 조금 적게 한 20%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파벳은 힘이 좋지만 이제 좀 모멘텀이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힘을 내고 올라갔죠. 힘을 내고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좀 지워줄게요. 좀 지저분해 보이죠.
얘도 좀 그렇고 얘는 남겨놔도 될 것 같긴 한데 어디서 온 애죠? 얘는 놔도 될 것 같고 얘는 확실하게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요. 다운해서 위로 올라가서 지금 얘가 그냥 넓게 보면은 레인지 무브를 하고 있다고 봐도 그 상관이 없긴 합니다만 트렌드 라인을 그릴 정도로 확실한 레인지 무브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뚫린 것도 많고 확실히 여기서 이렇게 치고 받고 올라가는 거 그냥 이 핑크 라인은 이 레인지 그리고 하늘색도 이 레인지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크게 파란색과 이 하늘색의 이런 큰 흐름이 있는 건 맞지만 확실한 레인지 무브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요 로컬만 봤을 때는 트렌드 라인을 그려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좀 클리어한 레인지 무브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트렌드 라인을 그려서 확인하는 거는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강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렌드 라인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은 언제 그렸냐면 지난주에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하늘색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걸로 보였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갭 하락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면서 도지 만드는 이 타이밍에 이 트렌드 라인을 새로 그린 겁니다. 이 전에 이미 그려놓은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죠? 이렇게 이 정도 상황에서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그리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올라가는 힘이 그렇게 세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렇게 다시 이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는 느낌이 들 때 트렌드 라인을 그려줬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 올라가고 수요일 올라갔을 때만 해도 이 트렌드 라인 굳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지 만들고 목요일 날은 이 트렌드 라인이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금요일에 더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올지 보는 상황에서 바로 내리꽂았죠. 15분봉 보시면 알겠지만 시작하자마자 거의 내리꽂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이 여기에서 시작이 11일이고요. 12일 2시 12일이 여기서 시작됐고 여기죠. 여기서 그 장이 금요일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내리꽂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올라갔지만 계속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오는 게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다기보다는 이 올라가는 트렌드를 이제 돌파가 된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컨펌이 됐다고 하면 이제 그 컨펌이 된 이후에는 다시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나 아니면 이 하늘색 라인까지는 쉽게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돌파가 돼서 컨펌이 되면 하늘색까지 한 번에 치고 내려올 거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파란색까지 가는 데는 쉽게 가지 않고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올라가면은 여기, 내려오면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 레인지 전체를 다음 주에서는 보셔야 될 것 같고 월요일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는지가 결정이 나면 그때 그 무브먼트 따라서 바이를 하시건지 셀을 하시건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렇고요. 다음에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은 지난주에 여기 다시 다른 것들과 다르게 좀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모양을 보였었죠. 그리고 물론 이제 금요일장은 다시 치고 올라갔지만 이전에 내려오던 게 있어서 월요일 2일이었나요? 2일 그 올라간 데까지도 못 올라가고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났는데 갭 하락으로 시작해서 월요일엔 이 파란색 위에서는 시작을 했지만 좀 빠져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다른 주식들도 월요일에는 어떤 레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갭 상승에서 시작해서 화요일에는 다른 그 주식들이랑 다르게 화요일에 갭 상승 시작을 해서 여기서 확실히 지지받고 쭉 올라갔다가 도지는 만들었지만 모멘텀은 충분히 보여줬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치고 올라가서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 업트렌드 라인에 확실하게 저항받고 멈췄다가 갭 상승하고 핑크색에서 지지받고 쭉 치고 올라가서 133.57 라인마저도 뚫고 올라갔지만 바로 내려와서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장에서 확 빠져내려가서 다시 128.99까지 내려왔고요.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 라인은 이거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그리고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런 트렌드 라인이나 프라이스 레벨들 가지고서 지지저항선 만들어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실 수가 있죠. 뭐 여기까지만 해도 이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 저항을 받을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을지에 대해서 그냥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반등하고 반락하고 하는 것들을 체크하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미리미리 그려놓으시고 그런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어떤 주식이건 어떤 차트건 하실 수 있게 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그렇게 돼서 다시 내려왔고요. 그래서 얼마 있지도 않은 모멘텀이 도진하고 다시 내려와서 이 128.99 라인에서 다시 시작해서 이쯤에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 정도면 핑크 넘어가기 쉽지 않아 보이고 다시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스트롱하게 지지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핑크보다 얘가 더 강해 보이진 않네요. 물론 빠질 때는 핑크 싹 무시하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뚫린 것이라고 해서 무시를 하면 안 되겠죠. 왜 안 되냐면 이 앞에서 이런 식으로 밑에서 저항선으로 많이 사용이 됐고, 저항선으로 여기서도 여기에서만 그냥 쉽게 저항받은 게 아니고 이 핑크색과 같이 더블로 봐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얘도 만만치 않은 저항선이 돼버렸기 때문에 올라가도 여기에서 쳐맞고 내려올 확률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안, 그리고 더 밀려 내려오면 여기서는 뚫고 올라가도 다시 이 트렌드 라인 있고, 이 위에 이 노란 133.57 라인도 강하고, 그래서 치고 올라가도 뭐 크게 올라가기 어려운데 내려오는 거는 다시 파란색 라인까지 굉장히 쉽게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장은 무겁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장이 형성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에 테슬라 볼게요. 테슬라 지난주에 이렇게 숭숭숭 빠졌다가 보시면 숭숭숭 빠졌다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뭔가 좀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갭상승이야 그럴 수 있다 치고 여기서 스테디하게 올라가다가 슝슝슝 빠지죠. 빠질 때는 슝슝슝, 올라갈 때는 스테디하게. 그래서 이렇게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따라가면 얘가 이제는 8슬라 라인까지 뚫겠구나 라고 그런 느낌이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255.16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좀 빠지나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엔 양봉을 만들면서 8슬라 라인까지 돌파가 가능한가 했는데 밀려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갭 상승을 해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8슬라 라인 뚫라 했더니 다시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수요일에. 그리고 나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을 그렸는데 이 트렌드 라인에 계속 잘 맞아서 따라 올라가는 느낌이고, 수요일에 빠졌어도 이 트렌드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삼각형 오렌지 라인하고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이 삼각형에서 결국은 올라가지 못하고 이걸 뚫리고 말았습니다. 뚫리고 나서 봤더니 바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만났죠. 그래서
떨어졌다가 다시 그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금요일에 바로 이 트렌드 라인이 브레이킹 되는 컨퍼메이션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컨퍼메이션 때문에 하락이 굉장히 스트롱한 모멘텀을 보였죠. 그래서 강한 모멘텀을 보이는 바람에 255.16 라인도 그냥 쉽게 뚫려버리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게 왜 여기서 멈췄을까? 뭐 다른 어떤 레퍼런스가 있나라고 찾아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딱히 그거는 없어 보입니다. 뭐 여기에 이런 거 뭐 이런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돼서 내려왔다가 시간 돼서 막힌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맞네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보다가 장 막판까지 하락, 상승, 하락 공방을 펼치다가 그냥 여기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가격대에서 장이 멈췄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모멘텀이 굉장히 하락 모멘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하락 모멘텀 받으면은 쑥 빠져 내려가는 게 테슬라의 특징이죠. 올라갈 땐 스테디, 내려올 때는 훅. 그래서 이 핑크색 라인까지 그래서 좀 더 가면 9월 27일날 그랬던 것처럼 더 빠져서 237 아니면 7슬라 라인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다음 주에는 좀 힘을 쓰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테크만 놓고 봤을 때. 뭐 여기다가 뭐 실적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테크만 보면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지울 거 없죠? 예. 그러면 다음 마지막으로 메타 볼게요. 메타는 지난번에 여기서 숭 하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런 새로운 프라이스 채널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었고, 그래서 월요일에는 이 위쪽에서 시작되는 건가 싶었는데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죠. 갭 하락에서 위클리 갭 하락으로 시작해서 그러면 여기가 지지선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라고 했지만 지지선은커녕 쉽게 뚫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엔 더 치고 올라갔고 수요일에도 올라갔고 심지어 목요일에는 장중에 새로운 로컬 고점을 만들고 나서 빠져서 훅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보통 메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자자잘 했었는데 7월 20일 이 이후로 긴 막대기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는 메타는 더 이상 이런 자잘한 볼라틸리티를 보이는 주식이 아니라는 거, 그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는 봉들이 이제 새로 많이 보이기 때문에 9월 27일은 지금 거의 길이가 10월 6일 지난주 금요일 느낌이죠. 이렇게까지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크기 때문에 이제는 메타도 좀 리스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전에는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작아서 좀 많은 볼륨을 사이즈를 좀 크게 가져가셨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사이즈를 크게 가져가시면 리스크 관리가 힘들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시고 여기는 새로 만들어진 고점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트렌드 라인으로 프라이스 책 레벨로 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여기에 있는 이 새로운 그 프라이스 채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 채널과 이 가운데 있는 프라이스 채널에 맞닿는 선, 이 선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쉽게 뚫렸지만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오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이 오렌지 선이랑 이 밑에 올라가는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올라간다고 해도 이 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죠. 그래서 그 얘기는 가격이 이 영역에서 다음 주에는 트레이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되게 커졌고 어떤 큰 다른 매크로나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움직이 나서 작은 데일리 볼라틸리티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안쪽에서 이렇게 자잘하게 움직여서 될 확률도
꽤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는 마치고요. 최근에 그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계속 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사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죠. 그래서 근데 그것이 주식시장에 미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크게 미군이 파병을 한다거나 뭐 그런 그 지금 현재 상태가 더 악화돼서 그 지역에 뭐 더 큰 익스텐디드 워가 될 확률도 제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그 픽스드 인컴 그 이자율 관련된 채권 시장의 움직임에 주식 시장이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주에도 즐거운 프로피터블한 트레이딩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좋은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